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끄럽고 또 슬픈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저는 혼자 작은 전셋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랄 것도 없었고 그동안 모은 돈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약 6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와 국민연금으로 한 달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큰 욕심도 없고 하루 세 끼 잘 먹고 TV 보고 가끔 동네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생활이 무너진 건 손주 때문이었습니다. 손주는 제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자주 놀러 오고 방학이면 며칠씩 제 집에서 자고 갔죠. 그 아이는 착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되더니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손주니까 언제나 반가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주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은행도 다 모바일이에요. 통장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하니 손주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제 계좌를 앱에 연결해 줬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언제든 잔액도 보고 이체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요즘 세상은 젊은 사람이 아니면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그 후로 손주는 가끔씩 제 대신 공과금도 내주고 병원비도 송금해 줬습니다. 저는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통장을 직접 보지 않게 됐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새로 사야 했습니다. 손주에게 말했죠. 얘야, 냉장고 사야 하는데 얼마쯤 있을까? 그러자 손주가 잠시 멈칫하더군요. 할머니 그게 지금 잔액이 얼마 안 남았어요. 순간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잔액이 얼마 안 남았다고? 네 할머니.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썼어요. 나중에 꼭 채워 넣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썼는지 모르니 손주는 작게 말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요. 그때는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믿었던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점이 계속 보였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손주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은행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통장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내역에는 제가 모르는 송금과 출금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6천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놀라서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할머니 돈 다 어디 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손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친구랑 사업한다고 조금 썼어요. 금방 갚으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용돈도 아끼며 모은 돈이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딸은 충격을 받았고 손주를 크게 혼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아가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제 손으로 직접 다 할게요. 그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국민연금 6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생활은 팍팍하지만 마음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제 통장을 맡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식이라도 말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니 주변 친구들의 말이 떠오릅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지켜야 해. 그 말이 진심으로 와 닿습니다. 저는 손주를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젊고 실수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일은 제게 너무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가끔 손주가 전화를 합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할머니는 괜찮다. 그 돈은 다 잊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 동안 울곤 합니다. 이제 저는 통장 비밀번호도 휴대폰도 모두 직접 관리합니다. 매달 고정 지출을 기록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통장에 남기려 합니다. 그게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손주나 가족에게 통장을 맡긴 분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관리하지 않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돈은 직접 지키셔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손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통장을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